오늘의 주제는 뭐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거잖아요. 사우디하고 중국 관계. 그래서 좀 약간 많은 연구를 하고 좀 약간 노트들 했고요. 사진들도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은 중국하고 사우디 왜 뜬금없이 저는 이 주제를 선택한지, 그리고 왜 이 주제의 중요성이 뭔지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커뮤니티에다가 질문들이 쓰여져 있잖아요. 그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명훈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제가 라방을 하잖아요. 다음에 이 라방을 누군가가 편집합니다. 편집하면 저거 돈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유튜브 하는 자체가 저한테 적자예요. 이걸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채널을 유료로 구독하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죠. 항상 그 사람들을 제가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다시 한번 이렇게 잠시 좀 약간 좀 지표하고 가는 거는 어떨까 싶어서. 그 사진 어디였지? 아, 여기. 자, 그분들에 대한 애도의 표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 계시는 스틸 해야 되는데 오케이. 자, 지금 화면에 계시는 이분들은 우리 채널을 유료 구독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은 너무나 좋으신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이분들 덕분에 이 채널 잘 되고 있어요. 자, 다시 우리 주제를 가겠습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 2주 전에는 주제 시작합니다. 2주 전에는 기사가 났어요. 시진핑 중국 주석이 8월에는 사우디를 방문할 거다. 자, 뭐야? 진짜? 근데 사우디 사람들한테 그걸 못 물어봐요. 그나마 좀 약간 그렇게 자유롭게 물어보는 거 좀 그렇고, 사우디에서는 아직 답변이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중국에 있는 기자들이 중국 외교부에다가 물어봤어요. 잠깐만, 이제 영국 언론에서 The Guardian에서 이런 기사가 떴는데 맞냐? 시진핑 다음 달 사우디에 갈 것인가? 중국 외교부는 아니야, 잘 모른다, 우리는 아는 것이 아직 없다 하고 거절하지도 않고 부인하지도 않고 시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야, 간다고? 가는 거야? 이제 그런 기사가 왜 뜨냐면 여러 가지 소리 있는데 그 소리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리야드, 사우디의 수도 리야드에 있는 외교부 앞에는 중국 국기가 휘날리고 있대. 이거 무슨 말이냐면 중국에서 무슨 외교부에서 누구들 왔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면 중국 외교부에서 누구들 왔다면 왜 오겠어요? 그 어떤 정상회담을 가지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이유로 왔던 거 아닌가라는 그런 내피셜 때문에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다음 달 아니지, 이제 다음 달이네. 9월에 사우디를 방문한다는 그런 소리 나온 거예요. 야, 그러면 중국 주석이 나라 대통령인데 다른 나라들을 막 방문하는 거 아니야? 이거는 뭐 그렇게 난리야. 진짜 이해하지 못하겠다.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고, 이거는 왜 가지고 난리치냐고 이제 사람들이 너무 따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한 달인가? 6주 전에는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사우디에 갔는데 개망신 당했거든요. 자, 지금 시진핑 대통령이 중국에 왔는데 중국 아니지, 사우디. 자, 시진핑 국가주석이 사우디에 왔는데 어떤 대우를 받을 것인지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의 대우랑 비교됐을 거고,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의 외교 정책 항상 진미였는데 진중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이런 의문들이 나올 거고, 분위기가 너무 깨질 거고, 사우디 사람들도 미국 사람들도 골치 아플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중국하고 이 사우디의 관계가 어떤 관계에 있냐라는 그런 질문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지요. 그럼 우리는 이 사우디하고 중국 관계를 일단 좀 알아야 돼요.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번 계기로 몰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 일부 제가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진짜 내가 제대로 알고 있었나라는 식으로 좀 약간 확신을 했고,
일본 아내가 이거 몰랐네 했던 부분들도 있고, 이제 댓글창도 이제 대충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너무나 기본적으로 야 썩이 때문에 온 거 아니야, 썩이 때문에 간 거야 이렇게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단순히 썩이 아닙니다. 단순히 썩이 아니고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저도 알게 되고 너무 놀랐어요. 와, 이런 일들 벌어지고 있었나? 내가 어떻게 몰랐지? 하여튼 일단 그 얘기들이 있다가 하고요. 우리는 일단은 이 중국하고 사우디의 관계를 봐야 됩니다. 중국하고 사우디의 관계를 보려면 일단은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를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잠시만요 여러분. 자, 이제 아시다시피 여러분, 이걸 스틸하고 온하고 그리고 이걸 하면 아닌데, 잠깐만. 오케이. 자, 컷하면 되겠다.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요, 프레드릭 루즈벨트? 뭐예요? 프레드릭 루즈벨트인가? 모르겠어요.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있잖아요. 2차 대전 때 미국을 이끌고 갔던 대통령인데, 그 대통령이 만납니다. 사우디 왕이랑. 언제? 1945년에. 그 당시에 사우디 왕이 사우디의 이제 초대왕이었죠. 국부였어요. 자, 잠깐만요. 보여드릴게요. 그분도.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 아직 좀 약간 소두입니다. 오케이, 이분이에요. 이분인데, 이제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조금만 얘기하고 조금 한 5분 정도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를 정리를 해야지 미국하고 사우디하고 중국의 관계를 우리는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분이 원래 초대왕이에요. 압둘 아지즈 국왕인데 국부입니다, 여러분. 한국으로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 근데 이승만 대통령 아들이 없었고 왕이 아니었지만 결론적으로 나라를 만든 사람이 이분이에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 네짓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분들이 네지디의 아미르였어요. 네지디의 이맘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뭐라 해야 되나, 그 한국으로 따지면 부요 같은, 부요도 아니 뭐 이런 좀 약간 좀 약간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는, 그나마 좀 약간 큰 도시에다가 이제 왕년인데 이분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700년 동안 메카 메디나를 다스렸던 오늘날의 요르단 국왕의 증조 할아버지 샤르프 후세인을 몰아냅니다. 자, 이제 이분이 예전에는 이제 이 21세기가 탄생하기 전에는 이맘하고 아미르는 한 글자예요. 이제 이맘들 위에는 아미리가 있는 거고, 지역에 있는 이맘은 이제 종교인이자 그 지역의 지도자였어요. 하여튼 이분이 이제 나지드에서 나와가지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랑 결혼을 하면서 다 딸 한 명씩 데리고 오고 그 부족들을 자기네 편으로 만들고, 다음에 이제 메카하고 메디나에 있는 하시미 왕을 몰아냅니다. 700년 동안 메카 메디나를 다스렸던 하시미 왕가가 이제 날아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그 당시에는 중동에 있는 웬만한큼 왕가는 적어도 한 150년? 100년 좀 약간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물론 이분들도 뿌리가 있는 거 맞아요. 지역 정도 뿌리가 있었어요. 이분들도 뭐 몇백 년, 한 200년, 300년 전부터는 네지드라는 지역을 다스리고 왔던 가문이긴 해. 근데 한 나라의 왕으로서는 그런 좀 약간 족보가 없다 보니까 이분들이 살짝 좀 약간 위협을 느끼죠. 오케이,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반다에서 이 하시미 왕가를 몰아냈는데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해요? 그건 이제 문제이죠. 그래서 좀 약간 안보를 느끼고 있죠. 안보 문제를. 더군다나 아시다시피 뭘 나와요? 사우디에서? 석이 나와요. 와, 그리고 이 석이는 어디서 나와요,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석이는 이란에 가까운 지역에서 나와요. 시아파들이 있는 데에서 나와요. 근데 이분들은 뭐야? 강력한 수니파이잖아요. 수니파에서 이제 끝판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나름 좀 약간 안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이든 간에 그 소련 라인으로 타든 미국 라인으로 타든 우리는 이 왕가를 일단 지켜줘야 돼요. 그때 이제 미국 대통령이 너무 똑똑하신 분이었는데 이분이 이제 얄타 회담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패해서 만납니다. 이 만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이 책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 대사이자 장관 같은 사람이었어요. 이분이 다 그때 둘이 어떤 얘기들 했는지 얘기합니다. 이제 프랑클린인가? 저도 프레드릭이라고 했는데 프랑클린이었구나. 죄송합니다. 이제 그때 왕이랑 같이 왔던 사람들이 이분들이에요, 여러분. 사진들 보시니까 지금 불과 1년 전에 한 나라의 모습이 아니야? 사진들 보신 거 어떤 느낌이에요? 이 왕이 지금 배에 타서 루즈벨트 대통령 만날 건데 왕이랑 같이 왔던 경호들이에요, 이분들이. 이분들 보니까 어느 나라 생각이 나요? 여튼 그때 이제 루즈벨트 대통령이 아시다시피 너무 아파가지고 휠체이를 타고 있었고 우리 압둘라지즈 국왕도 이제 나이가 많으시니까 지팡이가 있었대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휠체이에서 보는 순간 자기 지팡이로 그 휠체이를 이렇게 살짝 툭툭 치면서 나한테 이거 당신한테도 그거 있으니까 우리는 형제다.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뭔가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가 이 사람 꼬시려고 했는데 마침 이 사람도 나를 꼬시려고 하네. 둘이 거기서 이제 너무나 친한 친구로 사진도 있어요.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우리 잘 지내자. 니네들한테 지금 문제가 뭐예요? 니네들한테 문제는 안보예요. 니네들은 그냥 부족들을 데리고 하시면 왕가를 몰아냈는데 조금 있으면 이집트가 가만히 있겠어? 요르단 가만히 있겠어? 그리고 지금 석유가 나오긴 하지만 이 석유는 다 어디 있어요? 시아파 지역에 있는 거야. 얘네들 지금 강력한 우파인데 그러면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가고 서로 진짜 형제처럼 가자. 압둘라지즈 국왕도 너무 좋아. 근데 거기서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합의가 된 거 아니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서로 눈치로 사우디는 한 가지 더 받아들인 거예요. 니네들 설교하는 거 좋은데 이상한 서양 세계에서 설교를 하지 마. 이슬람으로 전파하려면 일단 니네들이 이슬람에서 소수의 종파인데 좀 약간 이슬람 지역에서 일단은 종파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냐면 니네들의 그 와하비파는 소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 계기로도 제가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 뭐냐면 한국에서 일부 언론사들에서는 이상한 아니면 일부 시민단체들에서 이상한 말들이 있어요. 사우디는 전 세계에다가 이슬람을 퍼뜨리려고 한다. 야, 사우디는 전 세계에다가 이슬람을 퍼뜨리려고 하진 않아요. 사우디는 일단은 이슬람 세계를 자기 종파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자기 종파에 우호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알파고 이태원에 있는 그 사우디 프린스 학교가 뭐해? 그 사우디 돈이 아니야? 아니야, 그건 박정희가 얘기한 거야. 박정희 얘기해서 사우디 왕가가 와서 만들어준 거야. 박정희 없었으면 사우디 사람들 거기 와서 그런 거 안 만들어. 하여튼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사우디의 설교 돈이 설교를 위해서 만들었던 예산이 있어요. 그 예산의 거의 90%는 이슬람 세계에다가 가고 극소수는 비이슬람 세계에 가는데 그것도 뭐냐면 장학금을 주고 학생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사우디는 그냥 이집트나 아니면 파키스탄처럼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미국하고 사우디 관계는 튼튼해졌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잠시만요. 문제는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가 뭐예요? 문제 이거예요. 사우디하고 미국이 잘 시작을 했는데 그렇게 루즈벨트 약속을 했던 만큼 잘 가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주로
그리고 또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미국에서 민주당이 있을 때는 사우디랑 관계가 안 좋아요. 그런 것도 좀 약간 있긴 한데 통계적으로 하여튼 사우디는 몇 가지 이제 배 아픈 부분이 있어요. 이거 다 제가 여기다가 썼는데 일단은 아랍 이스라엘 전쟁 때는 미국이 그렇게 친 사우디의 모습을 안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은 미국이 그걸 하려고 해요. 이제 좀 약간 소련이나 아니면 다른 곳을 견제하려고 아랍 독재자들을 지원했어요. 왜냐면 소련이 들어올 바에는, 공산주의자들이 정권을 잡을 바에는 차라리 아랍 지역에 있는 독재자들이 정권을 잡는 거는 더 낫다고 하는데, 그냥 그 독재자들이 맨날 사우디 가지고 욕하거든요.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사우디는 지금 그 나라에서, 사우디 왕가는 그 지역에서, 물론 이제 지금에 와서 인정은 받았는데 40년대, 50년대, 60년대는 그렇게 인정받은 왕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안보가 문제예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자꾸 사이가 나빴다가 사이가 언제부터 좋아지냐? 이란 혁명이에요. 이란 혁명이 터지고 이란이 완전히 반미로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리고 이란이 자기 그 혁명을 수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란 본인이 뭐가 있어요? 자기 국왕을 몰아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국왕을 몰아내려고 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한국 언론에는 웬만한 한국 사람들 그리고 언론인들 이거 시아파 순니파 싸움 아니야 라고 하는데, 시아파 순니파 싸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시아파 순니파 싸움은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왕가하고 혁명가들의 싸움이에요. 이란이 왕을 몰아냈잖아요. 혁명을 수출하려면 다른 왕들도 몰아내야 되는데 사우디는 왕가를 몰아내는 걸 받아들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란이랑 친해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란이 미국을 맨날 욕하고 있다 보니까 원래 잘 시작했지만 다음은 흐지부지하게 했던 사우디하고 미국의 관계는 이란 혁명 이후로부터 뜬끈해집니다. 자, 진짜 어떻게 보면 동양에 있는 한미 관계하고 중동에 있는 사우디 미국 관계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면 지금 한국에도 지금 미국군이 있잖아요. 골프 전쟁 때도 사우디 안에다가 미국군이 있었고 진짜 너무나 뜬끈한 관계였어요. 근데 이 뜬끈한 관계는 최근에 와서 좀 약간 흔들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하자면 이렇게 댓글창을 살짝 보니까 생각난 거 뭐냐면, 미국이 사우디랑 관계를 뜬끈하게 시키려면서도, 두 선생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으세요. 미국이 이 사우디랑 관계를 뜬끈하게 만들려고 하면서도 자국한테 이거 설명하기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사우디는요, 전 세계에서 교회나 성당이 없는 유일한 이슬람 국가예요. 여러분 두바이에 가셔도 두바이 국왕이 자기 돈으로 교회를 만들었거든요. 성당도 있어요. 그리고 인구로 봤을 때는 터키의 교회가 너무 많아요. 물론 좀 약간 한국 선교사들이 우리 터키 때문에 뭐 선교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눈치 없이 선교를 하니까 이제 힘든 거지. 교회가 터키에 너무 많아요. 몇천 개라고 있는데 하여튼 몇천 명한테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가 자그마한 교회들이 있거든요. 유일하게 교회나 성당이 없는 나라는 사우디예요. 교회 만드는 거 금지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같은 개신교 나라랑 이 사우디는 뜬끈한 관계를 유지했는데, 근데 최근에 와서 흔들리고 있죠. 자, 그럼 여기서는 이제부터 우리는 사우디하고 중국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 사우디하고 중국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다. 사우디하고 대만의 관계를 얘기해야 돼요. 이거 멈췄나? 네, 안 멈췄네. 자, 사진으로 어디지? 여기. 여러분 사실은 사우디는 중동 국가들 중에서, 중동 아랍 국가들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관계를, 중국이랑 관계를 안 했던 나라예요.
이거 still on 하고 cut 하면 돼요. 자, 이분 누굴까요, 여러분? 이분 누굴까요? 이분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이분이 누구냐면, 이분이 헌혈 아니에요. 이분이 생 중국 사람이에요. 근데 무슬림이에요. 자, 국권 전쟁 때는 무슬림들도 분단됐죠. 해족들 분단됐고, 난 다른 사람도 있어? 잠깐만. 아, 다른 사람 사진 안 나왔네. 오케이. 자, 국군 전쟁 때는 중국 안에서 공산당하고 국민당이 내전을 벌일 때는 무슬림들도 분단됐어요. 그동안 국민당에서 활동했던 마이라는 가문이 있어요. 이 사람 이름도 마부팡이거든요. 마부팡인데 이분들이 국민당에서 어마어마한 힘이 있었던 무슬림 가문이에요. 다 장군이고, 이분 오랫동안 안회의 지도자 됐고, 도지사를 했고, 다음에 이제 국민당이 이제 쫓겨났을 때 이분들도 대만으로 갔어요. 근데 이제 대만에 갔는데 그 장제스하고 유력한 장군들 중에서 유일한 무슬림이 이 사람이니까 이 사람을 사우디에 이제 대사로 보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너무 오랫동안 사우디에서 대사를 합니다. 물론 사우디 사람들 너무 좋아해요. 왜냐면 무슬림이잖아요. 그리고 대만 대통령은 대만总统의 제일 측근이에요. 제일 친한 친구예요. 한국으로 따지면 물론 거의 박정희하고 김정필 정도예요. 왜냐면 이 사람은 진짜 강력한 장군 몇 명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국민당 그 대만 초기 시절에요. 자, 군벌이에요. 군벌인데 물론 중국 안에서도 무슬림 바볼들이 있었어. Red Army of Mohammed 이런 하나도 단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중국도 대만을 경제하는 차원에서 또 이슬람의 정통성이 누구한테 있느냐를 가지고 또 대만이라는 지역에 견제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뭘 생기냐면 이거 생겨요.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뭐냐면 중국 이슬람협회예요. 1957년인가 56년에 공산당의 지시로 생깁니다. 이제 북경에다가 생기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그 이슬람을 좀 약간 통제하자. 통제하다는 것보다는 관리하자. 이제 공산당이 여기를 관리하고 있죠. 이슬람이랑 모든 관련된 것들이 이제 여기서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사우디는 대만을 나라로 인정한 거지 중국 나라를 인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 뭐예요? 성지순례죠. 성지순례를 이제 공식적으로 금지는 시키지 않지만 거의 금지시키다시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일단 수교가 없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하지를 가려면 한국에 있는 사우디 대사관한테 제가 비자를 받고 가야 되는데 비자가 없잖아. 거의 중국도 야 봐봐 대사관 없으니까 니네들 가지마 라고 하는데 금지시키진 않아요. 여튼 잠깐만요. 댓글창이 제대로 안 보이니까 이걸 좀 약간 깔아드릴게요. 카트. 여기서 괜찮지 이렇게 하면. 여튼 근데 이제 다음에 무슨 일이 생기냐면 사우디는 드디어 1975년에는 중국을 승인해요. 중국을 승인하지만 대만이란 관계를 단교하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승인한 채 15년 동안 아직도 대만을 중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이제 마치 한국이랑 똑같아요. 여러분 대만을 끝까지 나라로 인정했던 강력한 나라들하고 할까? 좀 약간 큰 나라들 중에는 한국하고 아마 사우디는 유일할 것 같아요. 중국도 일본도 더 일찍 중국을 인정을 했었거든요. 여튼 이런 것도 있고,
다음에 99년에는 이제 사우디는 이제 단결을 합니다. 근데 단결을 하기 전에 중국이랑 관계가 좀 달라집니다. 자, 여러분 1985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요? 1985년에 이라크하고 이란이 전쟁하잖아요. 미국이 그때 이란을 좀 약간 개망신시키려고 사담 후세인한테 어마어마하게 지원을 하는데, 이 사담 후세인은 이란의 적이지만 사우디 입장에서는 적이 친구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왜냐면 사우디는 자꾸 사담 후세인한테 이상한 말도 들었고, 그리고 사우디의 그 생각도 어느 정도 예감이 어느 정도 실현돼요. 사담 후세인이 이란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쿠베이트를 침략했잖아요. 그때 어마무시하게 무서웠어요, 사우디도. 왜냐면 사우디 다음에, 그러니까 쿠베이트 다음에 자기 나라도 침략할까봐. 그래서 그 당시에는 사우디는 자꾸 미국한테 너는 왜 이 사담 후세인 같은 사람을 왜 지지하냐, 좀 약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도 좀 약간 군사력이 이제 키워야 된다는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미국이 그때 그렇게 적극적으로 동맹국처럼 도와주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우디가 뭐라 했냐면, 아직 수교도 하지 않았던 중국한테 동풍 동쪽의 바람이라는 미사일을 삽니다. 그때 갑자기 난리 나요. 와, 중국하고 사우디는 수교도 안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사일 많이 샀냐. 그리고 뭐 그럴 수 있다고 치고 1988년에 미국이 공개합니다. 야, 이 사우디에서 중국이 만들어줬던 그 미사일 발사대라고 해야 되나? 발사하는 장소들, 발사대? 그런 것들이 있다. 이거 중국이 와서 만들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 사우디는 처음에는 하다가 다음에는 그래 했다. 니네들 안 주잖아. 그럼 우린 그냥 기다려? 우리도 군사력 키워야 되는데 어쩔 수 없어. 중국이 너무 상가격을 해주니까 중국한테 해주는 거지. 하여튼 그 당시만 해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 뭐라 해야 되나, 그 중국이 그냥 싸구려 좀 약간 저렴한 군사력 장비를 챙길 수 있는 시장이에요. 다음에 이제 99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거 하죠. 수교를 합니다. 양쪽 다 수교를 하는데, 처음에는 그렇게 좀 약간 원활하진 않았어요. 원활하진 않았는데, 사우디에서는 압둘라 국왕, 그리고 중국에서는 후진타오 등장하면서 이제 얘기가 달라지죠. 자, 여러분, 후진타오랑 관련된 찌라시가 많아요. 왜냐? 후진타오의 성씨가 뭐예요? 후잖아요. 후 뭐의 약칭이에요? 여러분, 이거 들으면 내가 지금 장난이냐 뭐 개소리냐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진짜 맞아요. 후진타오, 후는 성씨인데 후는 뭐의 약칭이에요? 어떤 이름의 약칭이에요? 얘기해 보세요. 후세인. 그렇죠. 성명진님 감사합니다. 후세인의 약칭입니다. 여러분, 하시, 후시, 마시, 이거 다 중국에 있는 이슬람 성들이에요. 마시는 모함마드 아니면 마하무트예요. 지금 인간이님이 에이 하는데, 이거 진짜 후는 이슬람 성이에요. 마, 후, 하. 근데 물론 후진타오는 무슬림이라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딱 족보상으로는 나도 뭐 진짜 그런가 했는데, 딱 봐도 뭐지, 그 후진타오는 한족이에요. 이제 후이족이 아닌데, 근데 진짜로 중국에서 해적들의 성을 보시면 마시거나 후시거나 하시예요. 주로.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해적들, 후이족들의 성씨를 보시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여튼 이 후진타오 시절 때는 중국하고 사우디 관계가 엄청 활발해집니다.
여러분 일단은 압둘라 국왕이 2006년에는 중국 갑니다. 이거는 최초음으로 사우디하고 중국 이제 정상들 중에 한 명이 그 나라를 방문하는 자체예요. 이때까지는 그 누구도 소리 안 봤어요. 2006년에는 처음으로 압둘라 국왕이 중국으로 갑니다. 중국 가니까 거기 후진탑 너무 잘해줘요. 후진탑 너무 잘해주니까 후진탑 불과 2달 만인가 석 달 만에는 같은 2006년에는 다시 사우디로 갑니다. 2006년에. 다음에 2009년에는 압둘라 국왕이 다시 한번 중국으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또 놓치면 안 되는 거 있어요. 여러분 후진타오라든가 시진핑이라든가 그 이전에 있었던 찌양제민이라든가 그 누구의 내각에도 무슬림이 없어요. 유일하게 자기 내각에 무슬림이 있었던 사람은 역시 후진타오입니다. 자, 그 사진 다 띄워드릴게요. 이분이 부총리거든요. 부총리예요. 이름 뭐였지? 호일양유이에요. 호일양유이고 이 사람이 부총리였는데 이제 외교 쪽에 가까운 부총리예요. 주로 이제 해외랑 관련된 것들이 이분이 했어요. 왜냐면 총리 있고 부총리들이 있는데 각 부총리마다 어떤 부로 도와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관광부로 도와주거나 경제부로 도와주는 등등이 있는데 이분이 부총리였는데 하여튼 이분이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호일양유. 이분이 후진탑 시절에는 10년 동안 이제 중국 공산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서 그리고 내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10년 동안. 웬만한 그 외교 사절단에는 이분이 만나고 그랬거든요. 자, 후진탑 시절에는 이렇게 되니까 관계가 이제 활발해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 있어요, 여러분. 예를 들면 하지는 다시 풀어줬어요. 하지는 풀어줬는데 풀어줘 봤자 매년 중국에서 사우디로 하지 성지순례 하러 왔던 사람이 많으면 15,000명이지 적을 때는 10,000명이거든요. 지금 공식적인 숫자로만 봤을 때는 중국 무슬림 숫자는 2천만 명이에요. 이건 공식적인 숫자예요. 근데 여러분, 자, 튀르키예에서 이걸 보자. 튀르키예에서 얼마인지. 2019년 하즈 기때 이거는 봐자. 자, 여러분 지금 매년 성지순례 때 중국에 사우디에 가는 사람의 숫자는 거의 300만 명, 250만 명과 300만 명인데 봐봐요. 터키 인구가 얼마예요? 8천만 명이잖아요. 8천만 명인데 튀르키예는 몇 명 데리고 가요? 거의 8만 명이거든요. 중국이 공식적인 숫자는 2천만 명인데 무슬림 숫자는 기본적으로 10,000명이나 15,000명 보내준다는 거는 중국의 인구 대비 중국에 있는 무슬림 인구 대비 사우디는 좀 중국을 봐준다는 거거든요. 하여튼 근데 2천만 명 숫자를 믿으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유태교 교수가 있어요. 이름 까먹는데 유대인 교수 한 명하고 미국 교수들 웬만한 교수들 말로는 2천만 명이 진짜 적은 숫자다. 적어도 아무리 없다고 쳐도 5천만 명을 넘는다고 해요. 웬만한 학자들이. 왜냐? 중국이 사람들을 민족으로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한족으로 결혼하면 해족으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생각해봐요. 나는 이제 해족이고 한족으로 결혼했는데 나의 남편하고 나의 자식들이 이슬람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난 한족으로 결혼했기 때문에 한족으로 계산이 되니까 신앙이 계산이 안 돼요. 그래서 중국에서 무슬림 신자의 숫자는 오직 소수민족들의 숫자지 소수민족들 중에서도 신앙을 버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극소수이더라도.
하여튼 이런 거 좀 약간 있다는 거예요. 여튼 그렇게 둘이 친해지는데 여러분 2015년까지 이렇게 중국하고 사우디는 친해지긴 하지만 여러분 이거 진짜 얘기해줘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때까지 중국하고 사우디가 친해지는 거는 뭐냐면 미국을 경제하는 자원에서 친해지는 거 아니고 그냥 그동안 수교를 안 했기 때문에 친해졌던 거예요. 그냥 우린 냉정시기 때 서로 몰랐어. 그래서 좀 약간 친해지자 이 수준이에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저 진짜 핵심적인 거는 이거 다음에 숫자가 다 좀 약간 반전이 일어나긴 하지만 중국 보기에는 사우디가 좀 약간 부담스러워. 왜? 사우디는 친해지면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사우디에 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사우디에서 살라피즘, 와하비즘을 배우면 그러면 위구르 신장 그런 문제들이 터질 거 아니야. 그래서 중국이 최근 숫자를 잘 모르긴 하지만 제가 2012년 숫자를 찾았거든요. 2012년 숫자를 봤는데 중국 학생이 사우디에서 공부하는 중국 학생의 숫자는 50명도 안 넘어요. 근데 중국에서 공부하는 사우디 학생의 숫자는 1000명 넘어요. 기본적으로 1000명 넘어. 즉슨 중국은 좀 약간 이슬람을 배우려고 애들을 중국에 잘 안 보내주려고 해. 혹시나 몰라서 잘 안 보내주려고 해. 자,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서 반전이 일어나죠. 아, 이거는 진짜 나도 이번에 몰랐는데 그 학술 논문까지 찾았어요. 홍콩에 있는 사우디 외척 교수. 무슨 말이냐면 이 교수의 가문이 사우디 국부에다가 며느리를 보냈던 가문이거든요. 그래서 2급 귀족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1급 귀족은 왕가이고 2급 귀족들은 사우디 왕가에다가 며느리를 보냈던 가문들이에요. 그래서 이 가문은 알수다이리라는 가문인데 이 가문이 그 외적들 중에서 제일 강력한 외척이에요. 왜냐? 그 며느리로부터 되어났던 3명인가? 3명이 왕이 됐어. 3명인가? 2명인가? 잠깐만. 2명인가? 그렇습니다. 여튼 수다이리 가문의 출신 어떤 홍콩에 있는 사우디 교수의 논문을 찾았는데 와, 여러분 이건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 반전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발전하다 오다가 시진핑이 등장하면서 시진핑의 특징 뭐예요, 여러분? 여러분 시진핑의 특징이 뭐예요? 시진핑의 특징이 시진핑이 자기 아버지 덕분에 정당에서 그나마 좀 약간 뒷백이 있는 거잖아. 그러면 시진핑의 아버지는 무슨 일이 있길래 공산당에서 좀 약간 혁명 선배로 인정받았을까? 시진핑의 아버지는 신장 위구르 반란을 제압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공으로 공산당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그 중국 공산당 수립 저기 시절에. 그래서 이 시진핑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이 신장 위구르 문제에 대해서 지식도 많고 나름 경험도 많겠죠. 하여튼 시진핑 체제가 수립되면서 거기 있는 왕 압둘라 왕이란 친해지려고 해. 근데 압둘라 왕도 이제 너무 나이가 많고 등등 제대로 안 돼. 그래서 압둘라 왕이 압둘라 왕이 죽었는데 대신 이제 자기 동생이 역시 수다이리 가문 수다이리 이모의 할머니라고 할까? 수다이리 할머니의 아들, 이제 사진에다 나와 있는 살만 국왕이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바로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컨택트를 해요. 그래서 시진핑이 2016년에는 사우디로 갑니다. 사우디로 가니까 뭐 친해지려고 해.
그리고 2017년에는 살만 국왕이 이번에 중국으로 가요. 중국으로 갔는데 여기서 여러분 반전이 일어납니다. 원래 중국이 사우디 살라피 파들이 중국에서 하는 활동을 동작하고 있었다가 풀어줍니다. 와우! 풀어줘요. 살라피 선교사들이 중국에서 편하게 활동하게끔 만들어요. 나는 처음엔 이해 안 됐어.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일단 기사들을 찾았는데 이 기사들이 찌라시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혹시 욕하려고 한 거 아니야? 왜냐면 나온 모든 기사들 믿으면 안 되잖아요. 인터넷에 쓰인 거 다 그 믿을 수가 없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제가 그 기사 지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아, 기사까지 있는데 이건 이제 좀 약간 그 논문을 찾았어요. 논문. 자, 여러분 지금 논문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한테. 구글 카트. 자, 여러분 이 논문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보시면 adhering the ways of our Western brothers tracing routes in Saudi influence on the development of Hui Salafism. Hui Salafism in China. 자, 이름 보시니까 여러분 모함메드 튀르키 알 수다이리. 같은 수다이리 가면 아닐까 싶어. 그 외촉. 자, 이거는 여러분 이거는 그냥 다음에 이제 이걸 읽고 싶으시면 영상을 다시 보기 위해서 보시면 됩니다. 이건 2016년에 나왔던 기사예요. 자, 이걸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이거 너무 긴데 그리고 여기서는 자극적인 말들이 없어. 이건 너무 좀 약간 말투가 너무 부드러워. 결론적으로는 논문이잖아, 이거. 결론적인 논문인데 제가 이제 그 기사들에서 읽었던 부분을 좀 그나마 순화시키고 말씀을 드리자면 잠깐만요. 컷하고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잠깐만요. 이것도 완전히 이렇게 하고 1번 하면 이렇게 컷.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뭐냐면 지금 중국 안에서 이슬람 운동이 한참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 이슬람 운동이 혹시나 모르니까 앞으로 문제를 일으킬까봐 디바이드 앤 룰 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슬람에 있는 종파들 중에서 계파들 중에서 어떻게 보면 위험해 보이긴 하지만 좀 약간 좀 무서워. 아, 이거는 왜 이렇게 정통적으로 가냐라고 하긴 하지만 국가 입장에서는 그나마 관리가 괜찮은 거는 살라피 아니야? 왜냐? 사우디 살라피가 중국에 왔어. 중국 무슬림들한테 갔어. 그럼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의 일부가 사우디 살라피로 변신됐어. 그럼 이 사람들은 오직 사우디만 바라볼 거 아니야. 왜냐면 사우디 살라피는 한국으로 따지면 기독교로 따지면 뭐 전주교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한국에 있는 전주교 신자들이 교황의 눈치를 보잖아요. 물론 좀 약간 옛날만큼 아니긴 한데 결론적으로는 사우디 살라피가 되는 순간부터는 사우디가 조국이 돼버리는 거예요. 사우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살라피파 애들을 이 살라피파를 어느 정도 가지고 오고 일부 무슬림들을 사우디를 통해서 통제하는 거 어떨까?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 안에서 어느 정도 무슬림들이 뜬뜬해졌어. 좀 서로 좀 약간 연락을 잘해. 민족으로 넘어가서 위구르족이든 해족이든. 그러면 무슬림들을 우리가 이간질하는 건 어떨까? 살라피가 오면 하나의 이렇게 큰 덩치였다가 한쪽으로 이렇게 빠질 거 아니야.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 거는 살라피파의 문을 열어주면 사우디 선교사들이 와서 좀 약간 활동을 하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 거예요? 앞으로 위구르족이랑 관련된 문제들이 있을 때는 사우디 입장에서 우리 지금 중국을 비판하면 중국이 또 우리의 그
살라피 선교사들의 활동을 동지하는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계산하자. 위구르가 좋을까? 아니면 우리의 중국 살라피 형제들이 좋을까? 그럼 이럴 때는 눈을 감겠죠. 지금 실질적으로도 사우디 정부는 위구르족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는 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라고 유엔에서 연설이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배팅을 한 건데 배팅이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 그 계기로 중국에서 그런 배팅을 하니까 사우디 누나님 갑자기 중국이 잠깐만 이 빨갱이 무신론자 놈들 아니야? 왜 우리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그리고 예상하지 않는 차원에서 잘해주는 거예요. 예상하지 않는 방향이에요, 이거. 왜냐면 사우디는 피무슬림 상대로 설교 활동을 안 해요. 예를 들면 제가 필리핀에 갔는데 필리핀에서 사우디 자본이 어디에 들어가냐면 마라비에 있거든요. 마라비에 있어요. 그 무슬림들이 사는 지역이에요. 무슬림들이 안 사는 지역에는 사우디 자본이 안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그러한 카드를 보는 사우디는 야, 우리는 잠깐만 중국을 다시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중국이랑 친해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2018년에는 사우디는 그렇게 야, 우리는 위성을 발사하고 싶은데 좀 도와주삼 했는데 중국에서 사우디의 위성이 발사됩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나가면서 트럼프가 이제 자기 자리를 비우면서 바이든하고 이 모하메드 빈 살만한 관계가 완전히 망하죠. 나는 이거 아직은 물음표라고 생각해. 나 아직 이 질문 답변을 못 찾았어. 왜 바이든이 모하메드 빈 살만을 싫어할지 모르겠어. 기자 한 명의 암살 사건이 아닌 것 같아.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이 어린 왕자가 뭔가 불안하니까 앞에다가 이 기자 사건을 깔아준 거예요. 왜냐면 너무 단순히 국내 정치로는 설명 안 되거든요. 그 기자가 미국 안에서는 좀 약간 인기 있었던 기자 맞아. 그리고 기자가 그렇게 죽으니까 아마존의 CEO, 아마존의 대표이사 제프 베조스도 터키 가서 애도를 했거든요. 오케이, 국내 정치로는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을 끌어당기려고 이 가슈기지 사건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뭘 말해야 되는데 근데 그 수준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좀 약간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터질 때까지만 해도 대놓고 욕을 했어요. 나는 그 사람 왕따로 만들겠다. 그래서 나는 여기를 몰라요. 아직도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못 찾았어요. 제가 몰라요. 왜 이 둘의 관계가 이렇게 나쁜 건지. 여튼 둘의 관계가 나빠지고 그 전에는 사우디 입장에서는 미국이 진짜 친구였어요. 여러분 어느 정도라면 나 진짜 녹음 파일 받을 뻔했다. 제 사우디 친구들이랑 우연히 만나거든요. 해외 나가면서 이런 말들 들었다니까. 야, 봐봐, 사우디하고 미국, 우리 형님, 우리 왕사장님하고 트럼프는 전 세계를 같이 지금 다스리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사우디하고 미국이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어. 이런 식으로 국뽕을 때리고 있었어요. 트럼프 시절에는. 그냥 트럼프가 나가니까 사우디는 그 경제 성장을 계속 해줘야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원자력 문제가 있었어. 원자력 문제는 트럼프가 어느 정도 도와주려고 했어요. 트럼프는 오케이, 우리는 이 사우디한테 도와주자. 원자력 같이 하자. 근데 미국 정부는 어떤 좀 약간 기술적인 뭔가가 있는데 그걸 이제 이해하려고 시간을 투자하는 바에는 조금 더 다른 것들을 지지하니까 넘어갔는데 사우디는 어떤 걸 원해요. 우리는 이걸 하려고 했을 때는 이런 정보 가지고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 했는데 미국은 안 된다고 하고 이제 좀 모르겠다고 하고 안보 문제라고 하고 이렇게 거절하다가 사우디는 중국한테 가서 얘기해요. 원자력 만들어주삼. 그래서 지금 아직 결정이 안 났지만 원자력은 지금 사우디는 중국이랑 얘기하고 있고요. 2021년에는 사우디에서 중국이 와서 탄도미사일 공장을 만들어요. 여러분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중국이 와서 사우디에서 탄도미사일 공장을 만들어요.
근데 제 보기에는 이거 진짜 좀 약간 상징적인 일이다. 이거는 웬만한 큰 사우디 통치자는 신학자들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이것까지 어떻게 했어라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나도 진짜 놀랬어. 자, 제가 예전에 몇 번 방송들에서 얘기한 적이 있었죠. 중국의 사우디에서는 다른 문화, 피무슬림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이다, 금지다 라고 한 적이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크리스마스 나무 파는 것도 금지고, 어떤 사람이 크리스마스 때 빨간색 그 하트를 발았다고 해서 야 이건 크리스마스 아니냐라고 해서 누가 가서 고발했는데 종교 경찰이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갔다는 거, 그런 것들 기억하시죠? 자, 야 크리스마스는 그나마 예수님이랑 관련된 것이고 예수님도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설날은요? 설날은요? 설날은 뭐야? 이슬람적인 문화냐? 2022년에 리야드 길거리에서 너무 크게 춘지에 중국식 설날 축가를 합니다. 리야드 수도에서.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야 크리스마스도 그렇게 배척하다니. 이거 이제 좀 약간 중국한테 진근해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거. 나는 이거는 외국 사람들 보기에는 뭐 그럴 수도 있지. 야 그럴 수도 있다? 자 그럼 라마단 명절 때 그 63빌딩이나 아니면 서울시청에다가 라마단 에이드 무바렉 해보자. 한국에 있는 보수단체들 난리 나지. 그리고 한국이 이슬람국가들은 사이가 나쁘지도 않은데 이거는 한국처럼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야. 이거는 한국처럼 민주주의 나라가 아니야. 종교랑 같이 다스리는 나라인데 이거는 어마무시한 사건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교회색이 있잖아요. 아니 춘지에는 완전히 무신론이에요. 지금 이거 한국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한 거 뭐냐면,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무신론인가 교회인가 하면 교회가 더 나아요.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이 잡아주는 소고기, 닭고기, 양고기를 먹습니다. 무슬림들은 기독교인들의 자식들이랑 결혼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처럼 무신론이나 도교 같은 좀 약간 뭔가 좀 약간 신개념이 없는 종교는 완전히 이단이에요. 기독교는 이단 아니에요. 아직 업데이트 안 된 종교로 보고 있는데 이 춘지에는 그냥 이단이야. 이거는 차라리 여러분 제가 솔직히 말할게, 이거보다는 춘지에보다는 크리스마스라면 그나마 이해가 돼. 그럴 수도 있다. 춘지에는 어마어마해요. 야 오케이 니네 지금 이해하지 못하니까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그 이종왕 있잖아요. 압둘라 왕이었을 때인가? 그 이종왕인가? 이분들이 뭘 했냐면, 우리는 교육으로 가야겠다. 이거 어디까지 우리는 소기로 먹고 살 거냐. 우리는 교육이 필요해. 우리도 이제 좀 약간 고급스러운 제품들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를 만들어요. 킹 압둘 아지즈 사이언스 앤 테크놀로지인가? 그런 대학교를 만들어요. 이름 정확하게 모르긴 하지만 리야다 만들어요. 자, 이런 카이스트 같은 대학교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면 학생들은 다 남자? 왜냐면 사우디에서는 아직도 여자 남자 따로따로 교육 받거든요. 근데 이 대학교만큼으로는 여자 남자 분리시키지 말자. 여자 남자 같이 교육 받을 수 있게 하자. 왜냐면 여자들 중에서도 인재 엔지니어가 나올 수가 있잖아. 너무나 똑똑한 엔지니어로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대학교를 여자 남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학교를 했는데, 사우디에서는 신학위원회가 있어요. 메질리스 울라마인가? 하여튼 까먹었어 이름을. 난리 났어. 이거는 율법에 어긋난 일입니다. 이 대학교를 열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각하 미안해요. 왕이 아니야 이거는 이게 해야 된다 하는데, 왕이 결론적으로 뭔지 아세요?
그 신학자들 중에서 제일 센 발언을 했던 신학자를 그 신학위원회에서는 퇴출시켜요. 그래야지 그 대학교가 열렸어요. 여러분, 이거 어마무시한 정통이 있는 나라예요. 이렇게 너무 쉽게 보면 안 되는 나라예요, 사우디는. 그 대학교 하나를 열어준다고 거기 여자들도 입학할 수 있게끔 하려고 그동안 율법위원회, 종교위원회에 있었던 학자를 퇴출시켰어요. 탈퇴시켰어요. 탈퇴. 이거 진짜 그거는 위험한 일이었거든요. 왜냐면 종교학자들을 많이 건드리면 이번에 사우디 왕가하고 국민으로부터 관계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뭘 바뀌고 있다는 거지 뭐 진짜 무시간의 인간들. 아 진짜 이 댓글들을 보니까 이전 세대들이 민주화 운동도 하고 경제 성장도 하고 나라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여러분도 왜 이렇게 해? 무시간 인간들. 여러분 이전 세대들한테 감사할 줄 아세요. 진짜. 와 이게 여러분이 지금 운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21세기 말에는 대한민국에서 태어났다는 거는 그냥 사주팔절을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조상님한테 감사하세요. 이렇게 무시간 인간들이 왜 이렇게 하지? 이럴 만한 거 아니거든요. 이전 세대들이 엄청 치고받고 싸워서 피가 흘려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야. 이전 세대들도 게을렀으면 한국이 이렇게 오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하나의 그 계몽하를 통해서 한국이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계몽을 하고 난 다음에 죽어야 돼. 그 계몽하를 위해서 죽어야 돼. 피가 흘러나가야 돼. 그래야지 그 계몽화가 세탑이 되거든요. 이전 세대들이 대신 피가 흐른 거야. 여튼 넘어갈게요. 오케이. 주제가 너무 흘러갔어. 나 얘기하다 보니까 자꾸 이렇게 나뭇가지로 딴 거로 넘어가거든요. 여튼 오케이.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하고 사우디는 트럼프가 날아가는 바람에 너무 가까워지기가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서로 take and give이 있어야 되잖아요. 맞죠? take and give 있어야 되는데 서로 take and give를 봅시다. 뭘 있는지. 일단은 중국은 자꾸 뭘 해야 돼요? 실업률을 낮추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자꾸 노동자들 보내줘야 돼. 사우디는 딱 노동자들 보내줄 만한 나라예요. 거의 말 하나를 만들 정도가 됐대요. 너무 많이 이제 중국 노동자 시장으로서는 사우디는 어마무시한 좋은 시장이에요. 그거 하나. 두 번째는 턴이에요. 턴. 사우디에서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사우디 그 니옴시티 특집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운 도시를 개발하려고 하거든요. 거기다 나름 좀 약간 신기한 스토리가 있어요. 와, 이 왕세자 진짜 뭐야. 픽션 영화를 만들고 싶은 것 같아. 여러분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진짜 신기한 도시를 만들려고 해요. 그 왕세자는. 하여튼 이런 좀 약간 왕세자의 프로젝트들이 있으니까 그럼 기술이 필요할 거 아니야. 물론 지금은 제일 좀 약간 후보들은 일본하고 한국이에요. 한국은 그나마 일본이 밀어붙여요. 우리가 들어가자. 오히려 왕세자가 이제 삼성을 꼬시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이 시장에 끼어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왜냐면 어마무시한 예산이야. 거의 그 니옴시티 예산만으로도 나라 몇 개를 만들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이거는 이 니옴시티라는 이 도시 프로젝트가 망하면 사우디가 망한다는 걸로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한 돈이 지금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여튼 이 니옴시티라는 얘기를 다음에 또 다른 방송에서 얘기할 거고, 두 번째는 중국이 에너지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그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안정화해야 되니까 사우디랑 친해져야 돼요. 그리고 중국이 방금 전에 얘기했지만 다시 반복할게요. 위구르 문제 때문에 자꾸 욕을 먹어요, 해외에서. 근데 저는 영상을 봤는데 이 사우디 대사, 유엔 대사는 텔레비에 나와서 이런 말 하거든요. 여러분,
우리만큼 이슬람을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다. 이 중국이 진짜 미국 애들을 괴롭혔으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 아니죠. 우리만큼 이슬람을 지킨 나라가 없는데 우리도 봤는데 중국이 잘하고 있어. 오히려 테러리즘을 없애버리고 있고 오히려 잘하고 있다. 그리고 여러분 신기하게도 2017년, 2018년 아니 2019년 이후로부터 왕이 아니고 왕세자가 중국을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사우디 안에 있는 위구르족 애들이 체포되고 중국으로 뭐라고 해야 되나 송환되기가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3명이 같은 시간 아니고 다른 시간에 3명의 위구르족이 사우디에서 활동하는 것도 아니야. 하나는 터키에 피신 갔는데 이제 생활을 잘하고 있었다가 야 이제 성지순례 가자 해서 성지순례 하러 사우디에 갔는데 거기서 이제 경찰을 잡아서 중국에 보냈어. 그렇게 3명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이제 중국의 위구르족 정책을 내부에서 욕을 먹을 수가 있으니까 사우디는 실드를 잘 치고 있거든요. 그런 면도 있고, 그리고 다시 말하자면 이슬람교는 너무 많이 이렇게 단합이 되면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이슬람교를 좀 약간 분단시키는 걸로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거죠. 뭐 미국을 불편하게 만들려고, 질투 심으려고. 자, 그러면 사우디 입장에서 중국랑 친해지는 거는 뭐가 좀 약간 도움이 되냐? 미국이 불안해. 야, 군사력으로 우리의 동맹자가 아니야. 왜 무기를 제대로 안 줘? 주기로 하다고 안 주기로 하다가. 그거 좀 얘기해. 네가 안 줄 거라면 나는 중국에서 살 거야. 그래서 사우디는 너무 단순해. 나한테 무기 줘. 무기 주면 오케이. 나는 딴 사람이 안 넣어줄게. 너 나한테 무기를 안 주고 있잖아. 그리고 특히 이 예멘 사태 때문에 사우디가 미국에다가 빡친 거 너무 많아. 미국의 흥분으로, 미국이 흥분시켜서 사우디가 예멘에 들어갔는데 못 빠지고 있어. 근데 미국이 책임 안 지고 있어요. 책임 안 친다는 거는 미국이 굳이 좀 군인을 보내줄 필요가 없는데 미국이 무기를 안 팔아줘. 그건 이제 큰 문제야. 그리고 미국이 최근에 와서 이란이랑 이상한 관계를 갖고 있어. 사우디 입장에서는 이란이 자꾸 미국한테 개망신 당해야 돼. 미국이 자꾸 이란을 이렇게 목살 잡아야 돼. 근데 뭐 협상하려고 하네. 그래서 미국 왜 이러지? 미국이 왜 이렇게 제대로 뭘 하지 않지? 그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영상. 자, 보세요. 사우디 왕가는 손전에서 쓰고 있어. 서로 손전에서 쓰고 있는 거야. 자, 50 Chinese convert Islam in Saudi Arabia. 이분들은 누구냐면 노동자들하고 아니면 기술자들이거든요. 엔지니어들도 있대. ما نحن فيه الآن من أعظم القرائن والدلائل توقع يوما أن توقد من شجرة مباركة زيتون تمك بأسمائك. 자, 그리고 여기 245명 자, 여러분 이 문장만 말해주면 이슬람을 개종을 하시는 거거든요. 이 한 문장만 하시면 되는데, 이제 이걸 245명을 이슬람으로 개종시켰다. 이제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쓰이는 거야. 중국 보기에는 뭐 200명이 이슬람을 개종해봤자 큰 문제 아니잖아. 같은 거야. 우리 한국 선교사분들도 중국에 가서 지하 교회들을 통해서 개신교로 사람들을 개종시키고 있는데, 중국 보기에는 뭐 한국 사람들 얼마나 몇 명 사람을 개종시키겠어? 그래 뭐 몇천 명? 알았어. 인구가 1억 5천인데, 아니 1억 5천 아니지 15억인데 몇천 명이 개신교를 개종하든
몇천 명이 이슬람교를 개종하든 그 사람들 보기에는 괜찮아. 경제적인 그 관계를 위해서 어느 정도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여튼 이런 식으로 이 영상들을 보고 너무 놀랬거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 아하. 이란을 경제하려고. 사우디는 이란을 경제하고 싶은데 이란하고 중국 사이가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나는 중국이랑 친해지면 중국을 통해서 이란을 경제할 수가 있다. 이런 계산들이 있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다시 말하자면 모든 것이 여기에 있어요. 모든 것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달라지지 않는 거. 이거.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달라지진 않아요.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사우디하고 미국은 뜬끈한 한국보다 한일 동맹보다도 뜬끈한 동맹 관계예요. 사우디는 미국을 너무 멀리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느 날까지 군사력하고 국정원으로 다 미국이 깔아진 라인으로 가는 온 거예요. 쉽게 미국을 버릴 수가 없어요. 미국도 사우디가 그 빨간 라인을 너무 멀리 가는 순간에는 나름 반응을 보여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사우디는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잠깐만요. 왜 그러냐면요. 이 시진핑이 왔는데 딱 봐도 비교를 했더니 미국 사람들 기분 졸라 나빠요. 왜 중국이랑 이렇게 친해? 문제 아니야?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왜냐면 예전에는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파이살 국왕이 미국이랑 너무 맞짱 떠다 보니까 자기 조카한테 파이살이 자기 조카한테 암살당했잖아요. 그 조카는 미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아직 공식적으로는 증거가 없지만 누구 봐도 다들 그 암살 사건 뒤에는 미국이 있다는 걸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 뭐냐면 중국하고 사우디의 관계가 이렇게 많이 발달되고 좋아지는 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거지, 너무 좀 약간 그 파키스탄처럼 사우디는 진육으로 갈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지금 일부 사람들이 석유를 유엔으로 준다며, 석유를 유엔으로 주기로 했었잖아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우디 화폐가 고정환율제예요. 고정환율제. 달러에다가 묶고 있습니다. 달러하고 사우디 리알은 비율이 안 변해요. 지금 우리 한국 원하고 미국 달러는 비율이 갔다 왔다 하잖아. 최근에 와서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난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사우디 리알하고 미국 달러의 비율이 안 변해요. 고정환율제입니다. 사우디 뿐이에요? 아니죠. 바흐레인, 쿠베이트, 아랍에미레이트, 오만 다 그래요. 석유를 만든 모든 나라들이 자기네 화폐를 미국 달러로 고정환율제를 한 상황이에요. 왜냐? 아무리 오펙이 우리는 무조건 석유 거래를 달러로 하겠다고 말해도 내일 모레 배신 때릴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그 나라들의 화폐들 부톤이 이렇게 싹쓸이 한 거야. 니네들의 화폐는 종이로는 니네들의 화폐지 그 안에 있는 경제적 자체가 의미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하자면 빈살만 마메드 빈살만이 좀 약간 속이 터진 것도 있고, 그런 면에서 중국이랑 친해지고 좀 국익에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이랑 친해지겠지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갈 수가 없어.
자, 지금은 우리 커뮤니티에서 나왔던 질문들을 같이 좀 약간 읽어봅시다, 여러분. 어디였지? 여기 사람들 많은 질문을 했거든요. 이것 따고 이제 마무리하자. 오늘 좀 약간 흐름이 그렇게 많이 안 끊기고 쑥쑥했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네요. 커뮤니티 여기다. 자, still on 골 컷. 오케이. 자, 여러분, 자 같이 봅시다. 자, 찰롯데 믹네이님, 알파고 유튜브 흥하고 구독자가 늘어나길 기원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하나의 중국어론으로 온꽃 참견질 다하는 시진핑, 대한민국 동북 공정 역사 왜곡도 너무 심하거든요. 어떤? 이거는 사우디랑 관련이 없어요. 넘어갈게요. 중국과 사우디가 가까워진다면 미국은 이를 경제하기 위해서 시아파 국가인 이란과 가까워질까? 여러분, 불가능해요. 이란하고 미국은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이란이 서양이랑 친해질 수가 있는데 미국이랑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냥 넘어갑니다. 미구르족에 대한 단합을 중동 나라별로 어떤 반응을 보여왔고 보이고 있는지 궁금해요. 여러분, 중동에 있는 웬만한 나라는 터키 살짝 제외하고 다 뭐라고 하진 않아요. 중국이 외교를 잘했습니다. 아, 그리고 나 그 얘기 다 까먹었어. 중국이 이란이랑 친해지는 거는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불편하거든요. 왜냐면 중국 안에 있는 무슬림들이 다 순니파인데 왜 우리나라는 시아파라니까 친해지냐. 그래서 중국도 이란이랑 너무 조심스럽게 이렇게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잊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국이 사우디와 가까워진 이유가 1. 적극적인 이유인지 2. 소극적인 이유인지 궁금. 둘 다 있습니다. 자국의 핵심 이익이 있으니 그를 위해 추진하는 것, 미국의 대외 정책, 이거 다 설명했어요. 왜냐하면 이미 중국, 파키스탄을 통해서 인도 여행에 대한 이거 다 설명해서 여러분 이거 넘어갈게요. 아, 근데 여기 이 말이 맞는 거 뭐냐면 1대1로에서 사우디 당이 큰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왜냐면 파키스탄에서 내려왔던 그 동로를 사우디를 통해서 넘어가려고 했는데 좋은 점이 뭐냐면 사우디 정부는 중국 돈에 필요를 느끼진 않아요. 아, 1대1로를 위해서 여기 항구 만들어야겠다? 알았어, 우리가 만들게. 니네들 돈 안 줘도 돼. 우리 돈이 많아. 그래서 사실은 1대1로에서 사우디가 제일 든든해요. 중국한테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이라크처럼 미국이 군사력으로 현 사우디 정권을 교체할 수도 있나요? 아, 군사력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중국은 사우디의 원유를 장기적으로 싸게 쓰고 싶어 하나요? 아니, 그냥 안전하게 쓰고 싶은 거예요. 문제 없이. 사우디는 단순히 미국에 섭섭해서 달래주는 걸 바라는 걸까요? 어느 정도 맞아요. 사우디인이 많은 국부를 중국에 넘기고 네옴시티를 완성하려고 할까요? 아,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지금 네옴시티에는 일본 회사들하고 한국 회사들이 유력합니다. 여러분, 이 네옴시티는 진짜 어마무시한 프로젝트예요. 나 놀랬어. 무슨 영화를 만드냐? 사우디는 중국과 종교적으로는 잘 소통할 수 있는 상대입니까? 자, 이 부분을 제가 설명했죠. 살라피즘 여쩌고 저쩌고. 닭고기만 먹으니까 질려서 소고기 먹고 싶다고 생떼 쓰는 것 같은데 비유하자면 그런 건가? 좀 비슷한 면이 있지. 중국, 이란, 사우디 사이좋게 지내라. 우리 미국 형 미워서 안 되겠지만 이거는 너무 좀 약간 아닌 것 같고. 알파고 즉슨 같은 불필요한 단어를 좀 쓰지 마셈. 아, 왜? 하여튼 밑에는 좀 약간 이상한 글들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이것도 다 됐고 컷하고. 자,